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케빈 워시의 과거와 금리를 내린다는 가머니설 뒤에서 시장의 현금을 통째로 흡수해버리는 그의 기괴한 이중 설계를 목격했습니다. 시장은 발작하고 있고 여러분의 계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 잔인한 설계자가 짜놓은 판 위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낼 3가지 핵심 전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우선 그가 왜 이런 판을 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진짜 민낯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분이 연준 의장 지명자라는 타이틀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게 아닙니다. 미국 SEC 공시를 보면 그는 약 47만 주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30억 원에서 136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쿠팡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 워시의 자산도 수십억씩 불어나고 쿠팡이 흔들리면 그의 130억 원도 함께 증발합니다. 그는 이미 쿠팡과 완벽하게 운명을 같이 하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이런 인물이 전 세계 경제 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히 돈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130억 원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무자비하게 개조해버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쿠팡의 흑자 전환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워시는 2019년 쿠팡 이사회에 합류한 뒤 만년적자였던 기업을 압도적인 흑자 기업으로 돌려세우는 체질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도입한 방식은 명확합니다.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즉 운영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그는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 물류 현장의 비용을 극한까지 쥐어짜냈고 비효율적인 경쟁사들이 고사하는 동안 쿠팡을 시장의 독점적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 절감의 잔혹한 마법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용 효율에만 매몰된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신뢰를 놓쳤습니다. 최근 발생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을 때 대중은 폭발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사고 직후 단 몇 달 만에 약 450만 명의 이용자가 쿠팡을 삭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내 소중한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에 내 자산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분노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고 450만 명이 등을 돌린 기업의 이사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의장 자리에 앉으려 하는 걸까요? 물론 트럼프가 지명을 했기에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명했다고 해서 그가 바로 왕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의 앞에는 미상원 금융위원회라는 거대한 심판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경제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상충. 쉽게 말해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청문회장의 선 위원들은 워시를 향해 독서를 내뱉을 겁니다. 당신 주머니에 든 쿠팡 지분 130억 원이 전 세계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니냐.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쿠팡과 경제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쿠팡 주가가 오르면 워시의 자산도 수십억씩 불어나고 쿠팡 주가가 내리면 그의 130억 원도 함께 녹아내리는 구조입니다. 만약 그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면 이건 명백한 통화 정책의 오염이자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편파적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했는데 설마 임명이 안 되겠어? 하지만 천만에요. 미국 정치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 워시를 승인했다가 나중에 그의 지분 문제가 정치적 스캔들로 터지면 공화당 의원들도 그 비난의 화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상원 인준 청문회의 검증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겁니다. 130억의 지분을 팩지 신탁하거나 모두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연준 의장 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청문회 현장은 이 질문 하나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장의 피 튀기는 설전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논란을 뚫고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는 130억의 쿠팡 지분을 손에 쥔 채 전 세계 금리 버튼을 누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왜 굳이 금리 인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양적 긴축이라는 펌프로 시장에 현금을 말려 죽이려는 걸까요? 여기서 워시는 아주 무서운 단어를 꺼내듭니다.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실제로 케빈 워시는 연준 이사직을 던지고 나간 직후인 2011년부터 최근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와 각종 경제 포럼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저금리에 기댄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들이 자본 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시장의 효율성을 좀먹고 있다. 특히 그는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2010년대 초반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 부실한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두는 것은 경제 체질을 망치는 독이다.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갈라야 한다는 냉혹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는 패자의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은 척자지만 10년 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개발 중인 유망한 기업들조차 워시의 기준에선 그저 시장에서 치워야 할 좀비일 뿐입니다. 그는 쿠팡 이사 시절에도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를 강조하며 수익성 없는 구조를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이제 그 서슬퍼런 칼날을 전 세계 시장에 들이대며 씨앗을 뿌려야 할 미래 기업들에게 당장의 흑자를 내놓으라며 목을 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워시가 말한 대로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현금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는 어디로 갈까요? 시장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사냥을 시작하려는 차. 바로 막대한 현금을 쥔 포식자들입니다. 워시가 130억 원의 지분을 들고 있는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나온 유망 기업들의 고열을 헐값에 쇼핑하듯 집어삼키게 될 거라는 분석,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워시가 평소 주장해온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이 현실에서는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냉혹한 설계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자는 싼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올 돈은 메말라가는 시대. 전 세계 금리를 쥐고 흔드는 포식자가 이미 승자와 패자를 나눠놓은 이 냉혹한 판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까지 믿어온 투자의 상식은 이제 완전히 잊으십시오. 잔인한 현금 가뭄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3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워시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좀비 자산을 도려내야 합니다. 큰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워시가 좀비라고 낙인 찍은 곳에서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워시가 현금줄을 쥐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기대어 연명하던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큰손들이 워시의 설계를 읽고 빠져나간 빈자리에 뒤늦게 들어가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순간 여러분은 워시가 쳐놓은 덫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가짜 미래를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금리가 낮아도 빌릴 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물들은 워시가 만들어낼 현금 가뭄에 반응해 수익률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진짜 가치 있는 자산까지 헐값에 투매할 때 워시의 설계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큰손들처럼 기회를 잡을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큰손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저렴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잔인하지만 워시의 판은 강한 놈이 다 먹는 판입니다. 큰손들은 지금 워시의 효율이라는 잣대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곳, 즉 쿠팡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룡들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워시의 설계가 결국 이런 포식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처가 그 강한 놈의 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청소당할 쓰레기 줄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큰손들이 갈아탄 이 포식자들의 줄에 함께 올라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개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손들의 발에 잔인하게 짓밟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워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냉혹한 집행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자가 움직이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반응하는 자는 폭락장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워시의 설계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큰손들의 움직임. 여러분은 이제 그 설계도 너머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냉정한 시대의 포식자의 등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차가운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더 흥미로운 인물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